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 돈은 떼먹힐 걱정이 없는 월세에 살아야 될까요? 근데 월세에 살면 한 달에 월세가 수십, 수백이 나가는데 근데 사실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월세는 85만 원 곱하기 12개월 1,020만 원 나누기 2.9억에서 1,000만 원을 빼면 2억 8천. 안녕하세요, 조구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임차인, 특히 전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 깡통 전세 위험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깡통 전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전세로 사는 집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 살고 있는 집이 깡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전세가는 3.5억으로 잡아볼게요. 왜냐면 한국부동산원의 9월 평균 전세가율을 보면은 전국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가율이 70%입니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60%로 조금 더 낮죠. 그러면 5억의 70%는 3.5억이겠죠.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에 3.5억의 전세금을 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5억짜리 집의 가치가 4억이 되고 3.5억이 되고 심하면 3억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내가 전세금을 3.5억을 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3.5억이거나 3.3억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금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살 때 갭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을 살려면 여기 3.5억짜리 전세가 껴있네? 그럼 내 돈은 1.5억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억짜리 집을 1.5억이 있는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전세 들어올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전세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3.5억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집값이 하락을 하니까 누가 나처럼 3.5억을 똑같이 주고 들어오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 집값이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오르고 내리고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 돈은 떼먹힐 걱정이 없는 월세에 살아야 될까요? 근데 월세에 살면 한 달에 월세가 수십, 수백이 나가는데 돈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저희 집만 해도 이 집의 월세 시세가 110만 원입니다. 물론 저는 110을 주고 살지는 않지만요. 근데 사실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110만 원이 사실 전세에 비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걸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월세 시세는 얼마네?를 했을 때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비율이 합당한가에 대한 비율이 전 월세 전환율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저랑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자, 여기는 제가 옛날에 조금 관심을 가진 단지인데요. 혹시 어딘지 알더라도 댓글 절대 달지 마세요. 자, 한번 볼게요. 62제곱이면 실평수로 한 18평 정도 되겠죠. 62 나누기 3.3 네, 18평, 19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1천, 3억 2천 이 평균가가 한 3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그러면 월세도 얼마인지 한번 가져올게요. 자, 전월세 전환율 계산식도 들고 왔어요. 이거는 직방 자료입니다. 직방. 한번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월세 곱하기 12개월 월세를 15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800만 원이죠. 나누기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3억 2천에서 1,000만 원을 빼볼게요. 그러면 3억 1천이죠. 그럼 3억 1천을 나누면 0.058, 5.8%라는 거죠. 여기에 100 곱해야 되니까 5.8이 나오겠죠. 이 월세로 바꿀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5.8. 그럼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월세 13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전세 보증금 3억 2천에서 2천을 빼면 3억이죠. 0.052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은 5.2%.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기준으로 내가 투자 등으로 연 5.2% 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월세가 낮다는 거예요. 월세에 살면은 월 뭐 130, 150시간 나가겠지만 이 전세에 들어가는 이 큰 목돈의 금액이 아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여러 투자 수단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내가 이 3.2억을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이 3억 2천 전세에 안 들어가고 이 2천에 130 월세에 들어가게 되면은 돈이 3억이 남는 거죠. 왜냐면 3억 2천짜리를 2천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월세는 130이니까 이걸 12개월 동안 내게 되면 1년에 한 1,560만 원 정도 나가겠죠. 근데 내가 이 3억짜리를 5.2%를 하면은 1년에 1,560을 또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에 130만 원을 내는 게 결코 큰 돈이 아니다. 전세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전세에 되게 무료로 사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이 투자 기회를 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5.2%라고 해서 이 5.2% 수익률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가정이 커질수록 집도 커지고 짐도 커지고 이사에 대한 굉장히 큰 비용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연 수익률 6, 7% 정도는 되어야 좀 월세로 가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시로 계산한 곳은 진짜 예시일 뿐. 단지마다 전월세 전환율이 다 달라요. 단지마다 매물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단지의 전월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전세를 들어갈지 월세를 들어갈지 좀 더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이 계산식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진짜 꼭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로 빨리 이동하세요. 이거는 아니고 이제 지금 어차피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세나 가볼까? 월세나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에 결정되는 이 하나의 팩터로 이 전월세 전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시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광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광교 호반 베르디움 오피스텔을 하나 봐볼게요. 왜냐면 우리 또 원룸 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로 체크하는 이유는 이쪽에 전월세 매물이 없더라고요. 제가 미리 봤죠. 그래서 여기는 낮은 가격순으로 하면 전세는 2억 6천, 월세는 1000에 85죠. 5천, 월세 1000에 85.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월세는 85만원 곱하기 12개월, 1020만원. 나누기 2.9억에서 1000만원을 빼면 2억 8천. 계산하면 3.6%네요. 그러면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은 3.6%. 이럴 거면 전세보단 월세가 무조건 낫겠죠. 3.6%면. 왜냐면 요즘 예금에 저축을 해도 예금 금리도 4%에서 6%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금에 넣는 게 낫다. 목돈이 있다면. 근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전세 누가 자기 돈 주고 살아요. 다 전세 대출 받아서 사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전세 대출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최저가 4%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 6%고요. 그럴 거면은 그냥 월세에 사는 게 낫겠죠. 그런데 또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중기청이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있죠. 이거 이율 얼마죠? 1.2%입니다.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목돈 없는 사회 초년생 무조건 중기청 받아서 전세 사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물론 아직 목돈이 없는 친구들, 왜냐면 전세에 들어가면 자금이 묶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들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역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사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도 목돈이 없는 케이스예요.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근데 보시면은 이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대신 이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의 이런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되신다면 무조건 이런 대출을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죠. 대신 전세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이제 나중에 집을 매수하게 되시면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해야 돼요. 무조건 회수를 당합니다. 그쵸? 왜냐면 이 전세 대출은 여러분들이 무주택 세대주여서 전세 대출을 해준 건데 여러분들이 유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환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당장 목돈이 없으면 여기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전세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제 유주택이 되실 때 이 전세 대출을 상환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목돈이 있는 케이스라면 월세에 사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월세를 사는 이유가 전세에 살면 목돈이 묶이니까 월세에 사는 겁니다. 목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월세 산다는 게 결코 가난하다는 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되게 여러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요즘 깡통 전세 대란이 오고 있다. 집값이 떨어져서 내 전세금도 떨어지고 내 전세금 자체를 못 받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은 월세도 고려해보시면 좋다. 당장은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돈이 전세금에 묶이는 거에 비하면 많이 안 나갈 수도 있다. 두 번째, 다만 중기청이라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 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들, 버팀목 대출, 이런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거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사시는 게 좋다. 어차피 나중에 집 살 때 되면은 이 대출은 회수를 당하니까 여기서 열심히 적은 금리로 돈 모아가지고 집 사시면 된다. 세 번째, 전세 또는 월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꼭 계산해보자. 그리고 그 비율이 5% 미만 혹은 내가 연애 자신있게 벌 수 있는 돈 그 이하라면 월세에 사는 게 이득이다. 월세에 살면서 투자를 하자. 혹은 예금에 넣어도 그 금리 이상은 벌 수 있다. 자, 네 번째, 매월 월세를 내는 게 당장은 내 지갑에서 나가니까 되게 지출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전세에 돈이 묶여서 투자를 못하는 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닐 수 있다. 너무 당장의 생각을 하지 말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전세금이 떼이더라도 나라에서 그거를 책임을 지고 내 전세금을 돌려줘요. 만약 우리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안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집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들어가지 마시고 안전한 집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골지들이 현명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찍찍찍!